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6해공 해병대의 무기들을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데요. 오늘은 공군 무기.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공군을 명실상부하게 북한을 완전히 그냥 압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그 자랑스러운 무기죠. 4.5세대급 환골 탈퇴입니다. KF-16CD 블락 72 전투기 알려드리겠는데요. 원래는 KF-16CD 블락 5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KF-16들이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강력해지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 KF-16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KF-16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가져왔는지, 어떤 능력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 공군보다 고사양 KF-16 시대의 개막.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공군이 피스브릿지 사업을 통해서 F-16CD형 블락 32 버전 40대를 도입을 해왔었죠. 그게 이제 1980년대였습니다. 그렇게 40대를 도입해 올 때 우리는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과거에는 이제 냉전시대였으니까 소련으로부터 미그 29를 40대 정도 도입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은 미그 29에게 우리의 팬텀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미그 29를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긴급하게 피스브릿지 사업을 했고, 그래서 미그 29를 상대하기 위해서 피스브릿지 사업을 통해서 F-16CD형 블락 32 버전을 40대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F-16 블락 32 가지고 미그 29에게 필승을 자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KF-16 이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블락 52 버전을 우리가 무려 최종적으로는 140대까지 가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도하고 북한은 그냥 니들 이제 끝이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곡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이 KFP 사업,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 게 육해공 전체 이제 무기도입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KFP 사업 하면서 전투기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F-18 호넷 전투기 80대 승인했다가 그걸 이제 마지막에 노태우 대통령이 뒤집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F-16 120대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가 들어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들춰내가지고 잊었듯이 뒤졌는데 아무도 감옥 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군은 F-18 호넷을 좋아했어요. 왜냐? 엔진이 쌍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쌍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엔진이 꺼지더라도 나머지 하나 가지고 R2B, 즉 기지로 교환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성을 위해서 공군 조종사들은 F-18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F-16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훌륭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KF-16 140대 중에서 무려 한 7대 정도가 추락을 하는 그런 비운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80대의 F-18 전투기, 그리고 120대의 F-16 전투기, 이 중에서 뭐 1대1로 싸웠을 때 F-18이 우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나중에는 능력도 이제 이 F-16이 더 좋아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 공군을 이기는 거였어요. F-18도 미그 29에게 이길 수 있었고 F-16도 이길 수 있었으면은 40대를 더 주는 F-16이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도날드 글라스는 이 F-18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한국 공군이 이제 F-18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가격을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제 사업에서 지고 있었던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나중에는 맥도날드 글라스는 보잉이 되었고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로키드 마틴으로 인수가 되었죠. 그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스톱!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암람 미사일, 당시 이제 최신형 암람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냥 뭐 파이어 앤 포켓 할 수 있는, 그전에 스페로 미사일 가지고 딱 조준해서 쏘면 끝까지 이제 전투기가 따라가면서 적 전투기 꽁무니를 계속 레이더로 조준해가면서 따라가야 명중을 시킬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적의 여기가 나를 공격하면 이 락온을 풀고 저도 회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명중시킬 가능성이 아주 적어졌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암람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이 암람 미사일은 적을 이제 뭐 정면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이제 공격하고 나서 적이 회피한다 하더라도 암람 미사일은 능동 레이더가 달려가지고 이 내가 발사한 이 전투기에서 나의 레이더로 끝까지 조사를 해주지 않아도 암람 미사일 자체 레이더가 있어서 이 적의 전투기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최신형 미사일을 이 KF-16에 달아주겠다라고 제네럴 다이내믹스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가격도 더 깎아줄게 해서 F-18 80대 암람 미사일도 안 되는 거, 그거 80대. 그런데 여기는 암람 미사일, 최신형 미사일 장착해주고 120대. 당연히 얘기가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결정을 하다 보니 감옥 간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이 사업은 그래서 1차분으로는 직도입으로 12대를 도입했고요. 2차분으로는 조립 생산을 했죠. 36대 조립 생산했고, 과거에는 삼성항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IMF로 인해서 삼성항공하고 뭐 대우항공하고 다 합해가지고 이제 카이가 되었는데, 3차분은 연허 생산을 통해서 72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2차분, 그러니까 조립 생산 버전인데, 조립 생산 버전의 1호기가 지금 공장에서 출고되는 모습의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때가 1994년 7월 30일입니다. 이제 이름으로써 우리 한국 공군이 북한의 미그 29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는 제공권도 우리 한국이 압승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주한미 공군보다 더 고사양입니다. 왜냐? 주한미 공군은 블락 40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블락 50 버전이니까 우리가 더 고사양이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었죠. 그래서 수출형 중에서는 최강이었던 KF-16의 사양이 어떤 사양이었냐? 고급형 무장으로 무장 운용 능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암람 미사일, 그리고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바다를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KF-16 중에서 일부 기체에다가 하푼 미사일, 즉 하푼 공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을 장착해줘 해가지고, 전체는 아니고 일부 기체에 하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미 공군에는 없는 능력들이 이 하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생겼죠. 그리고 랜턴 포드를 통한 정밀 타격 능력. 저도 이제 이 비행을 하면서 이 랜턴 포드를 봤는데, 야, 정말 그 전투기가, 제가 타고 있는 전투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랜턴 포드가 뒤를 그대로 조준하고 있더라고요. 렌즈가 아마 뒤로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떨어뜨렸던 이 폭탄이 랜턴 포드를 통해서 그대로 유도가 되어서 나는 이제 적의 방공망을 뚫고 이미 회피하고 폭탄은 그대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생겼죠. 그런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계열의, 당시 이제 이 제담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스파이스 계열의 정밀 유도 폭탄들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됐고, 그리고 이제 프렛 앤 휘트니사에서 만든 F100 엔진 129kN의 추력을 가진 그 엔진을 이제 넣어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 120대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 T-50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T-50 생산이 조금 늦어지면서 카이가 T-50을 생산할 때까지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의 물량을 맞춰주느라고 마지막에 20대를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 100만 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은 개량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원래는 주한미군에 있는 오산기지 군산기지에 있는 그 F-16CD형 블락 40 버전보다 우리 게 더 좋았는데 10년 만에 우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 미국은 F-16 CCIP 업그레이드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탈퇴항공 시켜버렸어요. 이 F-16 CCIP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블락 40과 50 전 기체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모듈형 미션 컴퓨터, MMC죠. 탑재와 조종석의 디지털화,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과 슈퍼 사이드와인더, 즉 AIM-9X의 통합, 그리고 링크 16 데이터 링크의 적용과 신형 무장을 통합하는 개량이 실시되어 F-16의 환골 탈퇴급의 성능 개량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 그 개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F-16을 도입했고, 우리보다 더 한 단급 낮은 블락 40 버전이었는데, 이 CCIP 개량을 통해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냥 쳐다보면 조준이 돼서 날아가는 거, 미사일 날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무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새로운 무기 나올 때마다 미션 컴퓨터 전체 바꾸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듈형 미션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덩치가 있으면, 자, 이번에 새 무장이 나왔어, 제담 나왔어, 또 이번에 제즘 나왔어, 제이소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정밀 유도 무기 또는 뭐 새로운 장거리 유도 무기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만 따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모듈형으로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이거야 하고 탁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듈형 컴퓨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계량도 훨씬 더 수월해졌죠. 이제 이런 걸 하게 되었고 사이드와인드 9X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는 F-15K를 도입을 했고 그 F-15K에만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슈퍼 사이드와인더 9X를 우리는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이드와인더 9X는 전방향으로 그냥 날아갑니다. 저기 옆에 있어도 옆으로도 날아가고 뒤에서도 뒤로도 막 날아갑니다. 내가 그냥 쳐다보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 시대까지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공군의 KF-16은 사이드와인더 9X를 하지 못하고 사이드와인더 L, 9L 버전 이런 걸 하니까 뭐 전방 뭐 일부 아주 좁은 각도 쪽으로만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9X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투기의 공중적 능력이 이거는 뭐 한두 배 차이가 아니고 저는 뭐 한 10배 차이 정도까지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거의 10여 년을 한 15년을 우리 KF-16을 정말 아깝게도 물론 뭐 그 사이에 전쟁이 없었기에 다행이지만 아깝게도 사이드와인드 9X라고 하는 이 걸출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량을 했죠. 그래서 한국 공군의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야, 미공군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도 개량하자. 해서 개량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은 1998년도에 UAE가 미국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 멋진 F-16 만들어주세요 해서 미국이 F-16 블락 6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F-16 블락 50이 하고 이런 덩치에다가 이런 바디에다가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능력이 좋아진 에이사 레이더. 그래서 탐지거리가 무려 한 150km 정도 되는 이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를 했어요. 이 150km라고 하는 것은 유로파이터나 라팔처럼 아주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한 1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최신형 4세대 전투기를 비춰봤을 때 한 150km. 그러면 F-16이 한 2에서 3제곱미터 정도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 F-16 정도 같으면은 뭐 180km. F-15K가 한 5제곱미터 이렇게 판단되니까 그런 건 200km. 이런 정도에서 보이는 엄청난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게 UAE가 개발한 주문해서 개발한 블락 60이고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대만이 자기네들이 아주 극초기형 F-16 AB형 가지고 있었는데 대만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이제 F-16 블락 72 버전인데 대만이 왜 그렇게 업그레이드 했냐면은 미국이 이제 F-35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F-35 개발하는 중에 이 F-35 가격이 F-16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런데 이게 스텔스 전투기고 F-35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미 정부가 이거 아무한테나 팔 수 없겠네. 예를 들어서 F-16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에게도 팔았고 뭐 적성국 또는 애매한 국가 다 팔았죠. F-16은. 그런데 파키스탄에 지금 미국이 F-35 팔 수 있겠습니까? 안 팔죠. 베네수엘라에 팔 수 있겠습니까? 안 팔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 팔 수 있겠습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 F-35가 너무 센데? 그러면은 우리가 저가형 전투기 시장에서 손을 뗄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그럼 F-16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계속 생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자, 그러면은 이 21세기에 걸맞는 F-16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해서 강력한 레이더 해서 완전히 첨단 장치 다 갖다 붙인 F-16을 개발했어요. 그게 블락 72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이퍼. 그래서 대만이 그걸 보고 우리 그렇게 개량해 주세요. 해서 2013년도부터 대만이 바이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이 그걸 보니까 야, 쟤들 하네.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방사청이 정말 역대급 삽질을 했습니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죠. 일단 무조건 싼 게 좋아. 최저가 입찰, 최저가 낙찰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아니 이 F-16 만든 데가 록히드 마틴 아닙니까? 그러면 록히드 마틴하고 가격 협상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야 우리 법은 무조건 공개 입찰, 경쟁 입찰이야. 해서 경쟁 입찰했더니 유럽의 방산업체 BAE 시스템이 딱 보고 한국이 지금 몇 조 원짜리 한 2조 원짜리 사업하네? 이거 우리가 먹자 할 수 있잖아. 우리 전투기 많이 만드는데
아직 뭐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은 미국에 있는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현지 법인이 있잖아. BA US 시스템 USA. 거기에 해서 입찰하자. 해가지고 원래 이제 능력도 안 되면서 한번 시장 흔들어 보려는 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저가 입찰 아닙니까? 그래서 록히드 마틴은 미 정부 보증 방식으로 해가지고 FMS죠. 그렇게 해서 19억 2천만 달러로 가격을 썼는데 이 BAE가 능력도 없으면서 17억 달러를 쓴 거예요. 얘들은 뭐냐? 봉이 김선달이었습니다. 니들이 우리를 선정해주면 우리는 그 돈 받아서 매장, 공장 하나 렌트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니까 엔지니어들 우리가 섭외해서 스카우트하고 그렇게 해서 해줄게. 라고 해서 거기를 해버린 겁니다. 레이더도 이 당시 대만에 했던 그 세이버 레이더가 아니고 뭐 허접한 레이더. 그래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이야, 참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또 진짜로 또 전투기를 또 보냈네요. 보냈는데 웬걸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미 정부가 이거 승인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업그레이드 작업은 BAE로부터 하고 품질 보증은 록히드 마틴 니들 해. 왜? 베이스가 이 록히드 마틴이니까. 미국 정부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야, BAE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왜 우리가 품질 보증해줘야 돼? 그럼 돈 더 내. 품질 보증해줄 테니까 돈 더 내. 해서 24억 달러, 7억 달러를 요구한 겁니다. 품질 보증비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원래 품질 보증 다 포함해서 록히드 마틴이 19억 2천만 달러 제시했는데 BAE가 능력도 없으면서 들어와가지고 17억 달러 제시하니까 그걸 덥석 물었어요. 물었는데 품질 보증이란 이 문제가 생기니까 품질 보증 해주세요 하니까 미국이 정부가 해줄 테니까 돈 더 내. 왜? BAE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24억 달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 가보니까 비행기는 보내줬는데 일을 안 해요. 왜? 니들 돈 다 좀 할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 돈이 8,900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돈 거 돌려줘. 환불이야. 하니까 BAE가 무슨 소리야? 우리 계약했던 거 17억 달러 다 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이길 리가 있습니까? 졌죠. 그런데 또 이 방사청이 얼마나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 계약서에 분명히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 법원에서 해결한다. 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한국 중앙지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앙지법 왜냐? 방사청 뭐 자기네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가서 소송해서 이길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 중앙지법에 고소를 하니까 한국 중앙지법이 야 계약서에 미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이게 되겠어? 각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만 8,900만 달러 깔끔하게 날려먹고 방사청이 그리고 세월만 날려먹고 이미지만 깨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 공군에게 또 록히드 마틴에게 부탁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19억 2천만 달러 했던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KF-16 성능 개량했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냐? 역시 모듈형 미션 컴퓨터 MM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장 나올 때마다 그냥 그 슬롯만 갈아 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미션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서 이 미션 컴퓨터 시스템이 엄청 이제 전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세이버 APG-83 세이버 에이서 레이더가 장착이 됐는데 이 레이더는 유로파이터급의 강력한 RCS를 가진 아주 작은 RCS를 가진 이런 전투기를 무려 215km에서 볼 수 있는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형 우리 KF-16이 그 레이더가 한 95km에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거의 2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 공군이 채택한 이 제밍에 강하고 한 최신형 이 IFF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피하 식별 장치죠. 그리고 링크 16 데이터링크 시스템 이런 거 다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보된 RWR 그러니까 레이더 경보 시스템이죠. 저기 나를 레이더를 쏘면 빨리 그걸 이제 판단해서 또 이제 EW 그러니까 전자전 시스템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번에 나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이번에는 적외선 미사일이네. 또 이번에는 레이더 미사일이네. 그러면 이제 체프 플레어 상황에 따라 자기 알아서 떠뜨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종사가 이번에는 체프 이번에는 플레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진보된 성능입니다.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마지막으로 2 아주 진보된 이게 이제 F-15K에 있는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보다 훨씬 더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훨씬 더 많이 꺾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제 그거겠죠. 자, 그래서 탐지거리 2배로 확장된 이 고성능 레이더 엄청난 능력이 되는데 바로 이 세이버 레이더입니다. 노스롭 그루만에서 만들었어요. 동시 추적을 최대 20개를 추적할 수 있고 동시에 8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인트 스타즈처럼 296km까지 지상 매핑을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KF-16은 그걸 할 수 없었죠. 이건 뭐 지상에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그냥 다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대공, 공대지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F-16V 우리 개량한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유로파이터급의 RCS에 대해서 1제곱미터죠. 215km. 그리고 현재 KF-16 현재 거는 95km. 그리고 중국의 주력 전투기 국산이죠. J-10 이거는 1제곱미터급에 대해서는 없어요, 기록이. 그리고 F-15K급의 대형 전투기 5제곱미터급 이게 이제 한 150km. 그럼 우리 F-16급 정도 되면은 100km 이하. 유로파이터나 라팔 정도 되면 한 6, 70km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J-10은. 그리고 수호이 35에 들어가는 러시아제 최신형 어비스-E 이 레이더는 160km. 그리고 이제 이 어비스-E 같은 경우도 조기 경보기 이런 건 한 400km에서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F-16V 여기도 조기 경보기 같은 건 한 370에서 400km에서 봐요.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F-35가 10년 전 버전으로 160km.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지금은 F-35는 한 250km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F-15K는 F-15K급의 상대에 대해서는 한 180km에서 200km. 그런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급에 대해서는 한 105km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F-15K보다 2배로 더 멀리 볼 수 있는 엄청난 레이더를 우리 F-16이 장착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보면 빨리 F-15K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조준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우리 KF-16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결국 이제 우리 F-16도 이 슈퍼 사이드와인더 9X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그냥 뒤로 쳐다만 보면 전부 다 그냥 격추시킬 수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9X 사이드와인더는 한 17km 사거리인데 이게 이제 블락 2 버전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40km까지 날아갑니다. 그거 우리 빨리 사와야 되겠죠. 40km면은 뭐 거의 암람 미사일 초창기형 정도 버전 되니까 기동성은 암람보다 훨씬 좋고 이 사거리는 암람 초창기형 정도 되니까 이건 뭐 정말 무지막지한 공대공 미사일. 공중전에서는 그냥 뭐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죠.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강력해진 무장으로 치명성이 업됐습니다. AIM-120 암람 미사일이 지금 D 버전까지 나왔는데 이 D 버전의 최대 사거리가 1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0km 밖에서 그냥 우리가 215km를 보니까 딱 보고 찍어서 쏘아버리면 알아서 그냥 뭐 미사일이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좋으니까 기동성이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9X 블락 2까지도 장착할 수 있는 이 블락 72 그리고 제즘 그리고 슬램 ER 이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70km, 제즘 ER은 900km, 그리고 슬램 ER은 276km. 아주 멀리서 장거리 공대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화끈한 공격 능력을 갖추었고, GBU-39, GBU-53, GBU-39는 이제 SDB-1이죠. 110km 밖에서 아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아주 250파운드의 작은 폭탄. 그리고 GBU-53은 72km 밖에 있는 움직이는 표적까지 따라가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동성. 그러면서 한 60cm의 관통력까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거 우리 대량 도입했습니다. 이거 지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같은 이런 또 정밀 유도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지금 최신 개량된 함의 최신 개량형이죠. AARGM 같은 거. 저기 레이더를 꺼도 그냥 쫓아가면서 때릴 수 있는 이런 대레이더 미사일.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전략합니다. 이미 우리 한국 공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우키로 아주 조용합니다. 왜냐? 북한 눈치 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 공군에 이미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이 블락 72 바이퍼 버전이 한 개 대대가 완편이 되어서 지금 작전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또 추가 대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130세대의 모든 KF-16이 업그레이드, 바이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될 텐데, 제가 국방TV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KF-16들이 바이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한 개의 대대가 또는 한 개의 비행단이 또는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냐, 북한에 대해서는 또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냐, 또 어떤 임무를 할 수 있냐, 또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지냐, 전쟁의 또는 폭격의 공중전의 이 양상에 있어서 과거는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KF-16 바이퍼가 된 KF-16 이제는 펠콘에서 바이퍼가 됐어요. 펠콘 싸움 매죠. 이제는 바이퍼 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